대선이 30일 앞으로 다가온 만큼 대선을 한 달 앞둔 여론조사들이 오늘 많은 조간신문에서 일제히 실시됐습니다. 이 여론조사의 향방은 어느 쪽을 가리키고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의 주제 공개합니다. D-30, 이제 한 달, 딱 한 달. 내일부터는 한 달 안쪽으로 들어옵니다. 숫자 2가 됩니다. 내일부터는. 살얼음판, 단일화 논의 재부상. 여론조사 전문가 모시고 제가 직접 저희 돌직구쇼의 대형 미디어월에 나가서 오늘 실시된, 오늘 발표된 각종 조간신문들의 여론조사, 무려 8가지 여론조사 한 번에 쓱 훑어드리겠습니다. 저와 함께 이동하시죠. 우리 국민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안방에 편안히 앉으셔서 TV를 통해서 김진 앵커의 상냥하고 친절한 여론조사 결과 보고를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선을 한 달 앞둔 지지율 과연 어떻게 나왔을까요? 먼저 동아일보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부터 공개하겠습니다. 저희가 대형 미디어월이기 때문에 여론조사의 추세를 보기에 아주 시원합니다, 눈이. 그래서 동아일보 여론조사 결과는 저희가 추세로 준비했습니다. 일단 이번에 발표된 D-30 여론조사 결과 윤석열 41.7, 이재명 37.0, 안철수 10.1, 심상정 2.5의 결과고요. 추이를 보면 윤석열 후보가 30.2에서 1월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가 2월 여론조사 결과 41.7로 상승을 했고요. 이재명 후보는 39.9에서 37.0으로 다소 하락을 한 여론조사 결과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론조사 전문가, 돌직구쇼 민심진심 배종찬 소장님. 네. 동아일보 여론조사를 저희가 추이로 봤어요. 자, 이거 네.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윤석열 후보가 40% 됩니다. 윤 후보의 상승 국면, 그다음에 이재명 후보는 여전히 행보, 박스권, 보합 국면이죠. 예. 윤 후보가 지금 30일 남겨두고 두 후보 뭐 오차 범위 냅니다. 오차 범위 내니까 이른바 이번 대선을 가리켜서 정말 오리무중이다. 예. 호각지세다. 호각지세. 아는 거 지금 다 나오고 있어요. 백중지세다 이런 얘기인데 백중지세. 제가 보기에는 30일 지금 판세는 오범지세입니다. 그건 뭡니까? 오차 범위 내 혼전. 오범지세. 네. 이것도 생각해 오셨군요. 김혜경 씨 논란이 이재명 후보자의 지지율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십니까? 발목을 잡았죠. 아. 발목을 잡은 이유는 설명절 연휴를 관통하면서는 바짝 쫓아왔어요. 바짝 쫓아왔어요. 이재명 후보가 지금 리서치 조사 결과보다도 더 바짝 쫓아왔는데 김혜경 씨 논란이 터지면서 역시 이건 중간지대 부동층이죠. 유권자층인 MZ세대, 특히 누구? 여성, 예. 특히 어디? 경기도. 특히 어떤 이념 성향? 중도층에게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성 수도권 중도. 그렇죠. 왜냐하면 이게 이 의혹은 김건희 씨 의혹도 상당히 논란이 되지만 바로 이런 중간지대 M 여중들에게, MZ세대 여성 중도층에게 귀에 솔깃한 의혹이에요. 예. 과잉, 의전, 법인, 카드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이렇게 되면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거죠. 이재명 후보자 지지율에 영향을 미쳤다. 굉장히 중요한 시점에, 그러니까 반등 국면, 추격 국면에서 이 이슈가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쳤다라는 그렇죠. 진단이시군요. 근데 이 논란이 있는 가운데 3일 1차 대선 TV 토론했죠. 그래서 이재명 후보가 대체로 여기 전재수 의원도 계시지만 표정이 발언이 무거웠다. 이런 평가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군요. 네. 동아일보 여론조사 결과 함께 보셨습니다. 동아일보뿐만 아니라 다른 조간신문들도 일제히 여론조사 실시했습니다. 지금부터는 5개 매체의 한 달 앞둔 여론조사 수치를 대형 미디어월에 한 번에 띄워드리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자, 시원합니다. 제가 좀 자리를 옮기겠습니다. 5개 여론조사의 5개 매체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먼저 조선일보와 TV조선. 이재명 후보 31.0, 윤석열 후보 35.0, 심상정 후보 2.9, 안철수 후보 12.1. 중앙일보, 엠브레인 퍼블릭. 이재명 38.1, 윤석열 36.8, 심상정 4.2, 안철수 11.7. CBS, 서던포스트. 이재명 31.7, 윤석열 36.8, 심상정 2.7, 안철수 6.9. 국민일보, KSOI. 이재명 35.1, 윤석열 37.2, 심상정 2.2, 안철수 8.4. 한겨레신문, K스탯리서치. 이재명 32.6, 윤석열 38.8, 심상정 2.9, 안철수 10.8.
종합해보면 정말 배종찬 소장이 말했던 것처럼 오범지세, 오차 범위 내에서 파죽지세. 그렇습니다. 오범지세인데 대체로 이 조사를 종합해서 보면은 이 조사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종합적인 겁니다. 오차 범위 내에서 앞서고 있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 바짝 쫓아가다가 어떤 벽에 부딪혔냐? 배우자죠. 김혜경 씨 논란에 벽에 부딪혀서 튕겨서 나오면서 윤석열 후보가 D-32. 그러니까 한 달 남겨두고 발표된 겁니다. 실시된 건 조금 전이죠. 발표된 조사에서 오차 범위 내 앞서는 결과인데 한 조사만 다릅니다. 중앙일보 엠브레인 퍼블릭은 오차 범위 내 이재명 후보가 약 1.9%인가요? 앞서는 조사 결과로 나타났습니다. 예, 물론 이제 오차 범위 내에서는 통계적으로 누가 앞선다 뒤처진다 의미가 없습니다만 그렇죠. 추세에 대해서 배용찬 소장님 해석 주셨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하나의 여론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오범지세를, 즉 오차 범위 내에서 파죽지세를 벗어난 결과인데 뉴데일리 PNR 여론조사 결과 지금부터 살펴보시죠. 자, 오늘 무수히 많은 여론조사들 한 번에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PNR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이재명 후보 31.7, 윤석열 후보 48.0, 심상정 3.0, 안철수 7.7. 요거는 배 소장님 오차 네. 범위를 벗어나서 윤석열 후보가 앞서는 결과군요. 오차 범위 밖인데 한 두 가지를 세 예. 가지를 말씀드려야 되겠죠. 이 윤석열 후보가 48%까지 나왔던 조사는 잘 없었던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48%는 무슨 이야기냐? 당선 가능성입니다. 실제 이번 대선에서 46, 47, 48 정도에서 당선자가 결정된다고 예측이 되고 있어요. 그럼 48%면 오차 범위 바뀌기도 하지만 윤석열 후보가 거의 당선선까지 여론조사 결과가 나온 거죠. 예. 이런 결과가 없었는데 이 조사에서는 보수청이 더 결집하고 있다. 보수층이 결집했다. 자, 앞서 5개 여론조사 기관의 화면을 한 번만 더 보여주십시오. 예. 5개 여론조사 기관 화면. 네. 어떤 차이가 있는지 설명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예. 5개 여론조사 이 김진애 앵커가 쭉 바쁘게 읽어줬던 발표했던 이 조사 결과는 전부 면접원이 직접 물어본 면접원 조사입니다. 아, 요거는 5개 모두 다 면접원. 몽땅 면접원 조사입니다. 직접 사람이 물어봤다는 거. 그렇죠. 면접원 조사입니다. 그다음 자 조사 방금 전에 우리가 봤던 이 조사 PNR 피플 네트워크 이 조사는 자동응답 조사예요. 아, 자동응답 조사는 대체적으로 윤석열 후보가 좀 우세하게 나옵니다. ARS다. 그것까지 감안해서 보더라도 48%까지 나왔다면 결집, 보수층 결집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안철수 후보 지지율을 보면 7.7%죠. 그러네요. 10%가 안 되니까 이 자동응답 조사에서는 보수,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쪽으로 더 결집하는 조사가 30일 발표된 조사에 나타나고 있는 거죠. 늘 궁금했는데 사람이 직접 누구 찍으십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보다 기계가 네. ARS가 귀하께서는 어느 후보를 지지하십니까? 1번 민주당 이재명 후보, 2번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 기계로 대답했을 때 윤 후보 지지율이 높게 나오는 이유는 뭡니까? 대체적으로 이건 결과적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조사 방법 자체가 의도했다기보다 결과적으로 자동응답 조사는 보수 성향의 응답자가 대체로 많이 참여를 하고 있어요. 아, 그래요? 상대적으로 면접원 조사보다도 그리고 꾹꾹꾹꾹꾹꾹 눌러야 되기 때문에 예. 무응답 비율이 낮아요. 그러니까 이른바 샤이가 거의 없는 정도 수준까지 뽑아내지기 때문에 ARS가 ARS가 대체적으로 신기하군요. 결과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PNR 네트워크 조사에서는 피플 네트워크 조사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거의 나올 대로 다 나온 48%의 지지율입니다. 최대 결집할 수밖에 없다. ARS에서는 어떤 샤이 보수가 굉장히 적다. 그러니까 샤이 보수도 끌어낸다라는 거죠. 그렇죠. 수줍은 사람들도 응답할 수밖에 없는 버튼을 뜨뜨뜨뜨 누른다. 눌러야 되는 거죠. 네. 흥미로운 여론조사. 여론조사의 세계는 정말 알다가도 모를 것 같습니다. 의견 들어봤습니다. 또 하나의 여론조사 결과가 있는데 사실 오늘 이 두 번째 이야기의 주제이기도 한데 야권 단일화 다시 재시동의 국면으로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물론 국민의힘 내에서의 이견도 있습니다. 오늘 동아일보가 실시한 여론조사,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안철수 후보와 윤석열 후보의 단일화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여부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 나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다양한 여론조사 결과 지금 저희 돌직구쇼에서 짚어드리고 있습니다. 유난 단일화 찬반 여부 함께 보시죠. 이재명 후보자의 지지층에서는 찬성한다는 여론이 10.1, 반대가 56.7로 높았습니다. 어찌 보면 당연한 결과. 이재명 후보 지지자들은 절반 이상이 단일화하지 마라 라는 거고요. 윤석열 후보의 지지자에서는
찬성이 66.0, 단일해야 한다 66%. 15.3은 그 단일화 뭐하러 하냐. 안철수 후보의 지지자 중에 40.3%는 단일화해야 된다. 하지만 이게 막상막하 37.9%는 단일화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단일화해야 한다라는 여론이 38.5, 단일화하면 안 된다가 35.4%입니다. 오늘 동아일보 여론조사가 가장 의미 있는 게 소위 역선택이다 아니다의 논란을 가장 방지할 수 있기도 하고 그렇죠. 각 후보의 지지층들의 속내를 잘 대변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배용찬 소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해야 됩니까? 그 윤석열 후보 지지층에서는 왜 단일화 의견이 나올까? 당위성 법칙입니다. 단일화를 해야 더 확실하거든요. 예. 더 변수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민의힘 지지층이 바로 윤석열 후보 지지층이죠. 보수층이 윤석열 후보 지지층이죠. 윤석열 후보 지지층에서는 3분의 2 정도가 단일화해야 된다. 당위성 법칙입니다. 그래야 더 정권교체 경쟁력, 파괴력이 확보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게 이매와 이전입니다. 이매와 이전. 이준석 매직이냐, 예. 이준석 저주냐. 아, 근데 이매냐 왜냐? 이주냐. 그렇죠. 안철수 후보 지지층에서는 왜 단일화 반대 여론도 심상치 않게 많이 나오느냐. 예. 그 이유는 워낙 이준석 대표가 싫어하니까 단일화를. 예. 이른바 20대 30대를 견인해서 윤석열 후보 지지율을 여기까지 만들어내놓은 데는 부동산 올라갔죠. 신안군 방문하죠. 바로 이준석 매직이거든요. 이매입니다. 이매인데 그런데 단일화는 너무 싫어해요. 그게 이른바 이준석 저주입니다. 이죠. 자, 이매로 가느냐 이저로 가느냐. 예. 이건 윤 후보의 판단에 달렸습니다. 이매 이죠. 줄임말에 강한 우리 배종찬 소장님의 흥미로운 해석까지 곁들여서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